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은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선 더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범국가적 재난 상황에 또 다른 문제가 일본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상을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들은 기생충 영화 자체만 해보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영화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기생충 제목 밑에 반지하 가족이라는 서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반지하 문화에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는 한국의 반지하를 소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기생충 촬영지 반지하 집을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어느 기생충 관람객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차거나 하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돼서 나라마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태풍 등의 이유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일본의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배나 됩니다. 보통은 언제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텐데 일본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998년 일본 정부는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초대형 토건 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끄는 항목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하는 슈퍼 제방 프로젝트입니다. 치수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강들을 따라 슈퍼 제방을 쌓게 타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전국을 갈아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수 피해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런 일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일본에서 침수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폭우가 내린 쿠마모토 지역에서는 화장실이 역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역류, 감염은 이렇게 막는다. 호우 피해 지역에서 조심해야 할 5가지 포인트.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각 현의 호우 특별 경보, 화장실 역류 대책, 물봉지, 물막이, 폭우 전에 해야 할 일. 이렇게 화장실 역류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이 침수 지역에서는 위생관리 자체가 매우 힘들고 전염병의 위험까지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정화조까지 넘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라마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 피해를 입은 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고 하루속히 복구되길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언론은 어이없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마 때 라면이 맛있는 과학적 이유. 한쪽에서는 심각한 비 피해를 입고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장마 때 라면이 맛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꼭 지금 이런 기사를 냈어야 할까요? 이런 심각한 비 피해 속에서 일본은 또 하나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곱게 쭉 뻗은 커다란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본 산에서 직접 찍은 삼나무 영상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삼나무 심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빠르고 곱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삼나무는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했고 지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전국의 산에 수도 없이 심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후 목재 수급은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수입산으로 대체됐습니다. 더 이상 비싼 일본의 인건비를 들여서 삼나무를 벌목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삼나무는 벌목조차 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위로는 높게 자라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물은 화산재 토양이고 지진이 나면 이 토양들을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와 같이 비라도 내리면 토양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 심겨진 삼나무는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숲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 삼나무가 심겨진 곳은 작은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이유로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멀리서 보면 울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삼나무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나무의 꽃가루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일본인의 30% 정도가 화분증, 알러지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삼나무를 정부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로비를 통해 삼나무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국가적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30%가 가지고 있는 화분증 알러지는 굉장한 시장입니다. 일본의 제약회사가 이런 황금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화분증 알러지 치료제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삼나무는 산사태와 알러지를 일으키며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비 피해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방사능 문제입니다. 이 검은 봉지들이 폭우로 인해 어떻게 됐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본 바다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런 검은 봉지들이 일본 전국에 뿌려져 있습니다.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 검은 봉지들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이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은 봉지로 뒤덮여 있고 이제는 이 검은 봉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도쿄 오다이바 앞바다를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검은 봉지가 보입니다. 도쿄 역시 검은 봉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 전국이 핫스팟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일본 TBS 방송의 썬데이 모닝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 썬데이 모닝이 지적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던 물이 제대로 처리된 물인 줄 알았는데 전혀 정수되지 않은 물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게다가 2019년 9월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국가전문가회의에서 해양 배출을 제한했고 지금은 정부가 언제 결정하는가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000개의 거대한 탱크가 늘어서 있고 녹은 핵연료 등의 냉각에서 매일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여름에 가득 차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고 후 개발된 알프스는 핵종 제거 시설에서 오염수 처리를 실시하고 특수 필터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 즉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 도쿄 전력의 주장입니다. 현재 1000개의 탱크 중 J1D로 불리는 9개 탱크의 처리수는 스트롬툰 등의 배수 기준을 14,000배나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는 지금도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오염수가 기준치 이상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는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다. 트리튬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작고 국내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재 쌓여있는 오염수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올여름 오염수 탱크가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리튬수는 바다로 흘려버리는 것이 간단하다는 결론,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를 해독이라는 제목의 프리랜서 작가 키노 류이치의 기사를 살펴보면 오염수 방류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해양 방출, 대기 중 수증기, 수소 방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은폐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의 미나미토리 섬 앞바다 방출 제한에 생각은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증가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해 일본 유시내의 마츠자와 시게후미 참의원이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해양 방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츠자와 씨의 제한 배경에 있는 소문에 의한 어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유한다며 알 수 없는 발언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오염수의 바다 방출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와 폭우 상황을 틈타 현재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폭우 피해, 화장실 역류, 삼남으로 인한 산사태는 일본만의 문제지만
방사능 문제는 나라마다 여러 문제가 있다가 아닌 세계적인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올여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지금의 일본을 전 세계가 행동으로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